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2023 세계 잼버리 대회 개최지 결정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라북도가 막바지 회원국 표심 공략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실무진 등으로 구성된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단은 개최 후보지인 새만금을 적극 알리기 위해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으로 출국했습니다. 이들은 투표 전에 국가별 대표들을 개별 접촉하고 한국 리셉션과 국제의 밤 행사를 잇따라 열어 막판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유치단은 새만금 앞바다를 활용한 갯벌, 수상체험 등 전통적인 야영지로서 적합성을 부각하고 한 발 앞서가는 한국의 정보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잼버리 대회 개최를 내세울 계획입니다. 한편 세계 잼버리 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국제청소년 야영대회로 2023년 8월 12일간 열리는 행사에는 전 세계 160여 개 국가 청소년 5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가뭄으로 인해 제주도 중산간 마을에 격일제 급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1일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관계당국의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도시위는 이날 원희룡 지사와 신관홍 의장 등과 함께 어승생 수원지와 유수암리 등을 둘러보고 격일 급수 지역 마을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들은 또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로부터 어승생 수원지의 공급 체계와 지하수 공급 현황, 비상대책 상황실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이 조성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주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용산구 이촌로에 있는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공사 현장을 찾아 여름철 침수 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한강로 일대 방제시설 확충 사업은 2010년 침수 지역인 한강로 일대와 신용산 지하차도 주변에 방제시설을 확충해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3년 12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내년 6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빗물 펌프장 설치와 유역분리 관로 공사는 각각 75%, 46%의 공정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용산구 현장 방문은 서초구와 동작구, 도봉구에 이은 민선 6기 3주년 서울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원룸 건물은 5가구 미만 50cm 이상만 떨어지면 신축이 가능한데요. 50cm면 옆집 창문도 충분히 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이 생활 불편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데요. 박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0도가 넘는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룸과 오피스텔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 간 거리가 가까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습니다. 전북 전주시는 서신동과 전북도청 앞 등 곳곳에 원룸촌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룸촌에선 건물들 간격이 좁아 문을 열면 앞집의 방 내부가 훤히 보입니다. 옆집 너무 가까워가지고 다 보이잖아요. 제가 뭐 하는지. 옆에서 뭐 하는지도 다 보이고, 그래서 창문 닫고 지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원룸이 밀집된 만큼 소음 문제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너무 주위 사람 소리도 그렇고 옆집도 그렇고 소음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일을 할 때도 너무 소음 때문에 방해가 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게 원룸이 너무 빽빽해가지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물들이 이렇게 빽빽히 세워진 이유는 소규모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간격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원룸은 5가구 이상일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1m 이상 떨어져야 하고 5가구 미만이면 민법상 50cm 이상만 떨어지면 돼 건물이 가까워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생활 침해를 막아주는 차면시설은 건물주의 선택에 의한 문제로 따로 법 규정이 없는 현실입니다. KLN 박성훈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근대 역사 문화 중심 도시로 떠오른 전북 군산시가
관광객들은 좋지만 시민들은 교통체증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군산시가 방문객 300만 명 시대를 맞아 명실상부한 근대 역사 문화 중심 도시로 떠오르면서 인력 관광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반면 정작 군산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가면서 군산 시민들은 교통체증과 불법 주차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집 앞에 차가 많이 밀려 있어서 어디 시내 잠깐 나가려고 해도 차를 뺄 수가 없어 힘들어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주차를 아무렇게나 해놔가지고 차도 많이 밀리고. 특히 군산시 대부분의 관광지는 주택가 인근에 있어 소음 피해까지 제기되며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주차 공간이 부족한 탓에 진출입로 등 주택가 도로에 불법 주차 차량이 증가했고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이 불가피합니다. 주민들은 불편하고 관광객들은 단속을 안 하길 바라고 그런 것이 있죠. 그쪽 상가들도 단속을 원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제 고정식 카메라하고 그쪽 구역 담당하는 팀원들이 수대 단속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지금 것은 없습니다. K랜 신다혜입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겠다는 목표 아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초로 수립된 3개년 종합계획입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중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 같은 부양 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로 2020년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2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는 11일 기존 읍면동 주민센터를 공공서비스 혁신 플랫폼으로 삼는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 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생활 기반 행정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과 찾아가는 주민센터의 전국 지자체 확대, 개성 넘치고 이야기 있는 마을 1000개 구현을 꼽았는데요. 주민자치 확대를 통한 지방 분권의 필요성과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복지 생태계의 구축 필요성이 이번 사업의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